심형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거나 무조건적으로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죠. 심형래에 대한 진실과 더불어 심형래 아내 김주희에 대한 아픔 역시 같이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영구 캐릭터를 비롯한 바보 연기의 대가로 입지전적인 코미디언으로 대성한 심형래. 80년대 영화 우레메 시리즈와 영구와 땡치리 등으로 어린이 대상 영화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면서 영화배우로도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인기의 최절정기였던 1992년 심형래는 김주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는 각광받는 코미디언 겸 영화배우였고 김주희 집안은 운수업과 빌딩업을 하는 상당한 재력가였기에 세간의 화제가 됩니다. 후에 심형래는 디워 논란을 비롯하여 한국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남깁니다. 심형래는 디워에 대하여 감성 마케팅으로 한국에서 큰 흥행을 했지만 미국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죠. 한때 디워 광풍이 불었던 한국에서는 심형래에 대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자 이번에는 그 반작용으로 심형래와 디워를 한국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립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사건들을 총정리해서 심형래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성 카지노 노름 의혹 사건이 있는데요. 그가 운영했던 영구아트무비의 직원이 언론에 제보를 했습니다. 8억 원에 이르는 체불 임금 지급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디워 후 투자가 물밀듯 밀려들었지만 그 시기에 사장님은 꽤 오랜 기간 회사 관리를 하지 않고 카지노에 갔습니다. 금요일에 가서 일요일에 오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날 저녁에 가기도 했죠. 돈이 떨어지면 재무팀에 돈을 달라고 했는데 최소 1,000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원까지 송금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금고에서 돈을 빼가는 걸 보지는 못했다고 했는데요. 다만 5천만 원을 부처라는 등 심 대표의 말에 송금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그의 주장 끝엔 회사 임원진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슬쩍 임원진에게 책임을 넘겼죠. 결국 심형래의 횡령 혐의는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검찰 조사 결과 심형래는 무혐의 판정을 받습니다. 심형래가 카지노에서 노름을 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는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정선 카지노는 합법적인 시설이고 거기서 개인의 돈을 사용한 것을 비난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심형래는 회사 자금을 유용하지는 않았는데 디워에 대한 반작용이 거셌을 때 영구아트 직원의 이런 언론 플레이로 심형래는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습니다. 사실 임금체불된 직원 입장에서 가족들을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겠죠. 하지만 없는 사실을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하는 것은 엄연히 명예훼손이고 범죄 행위입니다. 게다가 당시 언론들 역시 문제가 컸습니다. 제대로 된 확인 없이 그냥 무작정 영구아트 직원의 주장만 뉴스로 내보냈으니까요.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를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심형래의 두 번째 논란은 불법 총포 개조 혐의였습니다. 직원은 마치 심형래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총포를 개조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당시 언론 역시 확인 없이 그대로 실었고요. 이 사건 역시 심형래는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습니다. 일개 직원에 의해서 대한민국 언론과 국민들이 휘둘린 셈이죠. 또한 심형래의 이혼이 위장 이혼이라는 의혹이 돌았습니다. 직원은 심형래 배우자 집안이 상당한 재력가 집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 재산에는 손을 못 대게 하려고 위장 이혼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주장했죠. 이 직원은 위장 이혼이고 심형래와 아내가 곧 재혼을 할 것이라는 뉘앙스로 인터뷰를 합니다. 언론은 이번에도 아무런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기사화시킵니다. 하지만 심형래는 아내 김주희와 이혼을 했지만 이미 타워팰리스는 경매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심형래의 지분은 이미 압류된 상태였고 김주희의 지분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압류되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확인 가능한 상황인데도 언론은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직원의 말에 놀아난 거죠. 물론 부인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이 더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 채권자나 언론이 마음대로 추정해서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 심형래는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지만 이 역시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그가 고의로 돈을 빼돌린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후 심형래가 빚 탕감을 받은 뒤 유흥주점의 룸에서 미성년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유출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심형래가 돈을 써가면서 미성년자와 놀아난 것으로 착각하게 되죠. 이 사건에 대해 심형래는 지난 주말 지인이 오픈한 가게에 초대돼 갔다가 손님 한 분이 팬이라고 해서 사진을 함께 찍은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심형래의 이런 변명은 대중에게 제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심대한 이미지 타격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은 거짓말로 치부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당시 사진을 찍었던 여고생이 진실을 밝힙니다. 우연히 심형래 아저씨를 보게 돼서 팬이라고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되냐고 여쭤봤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사진 한 장만 찍었을 뿐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나왔죠. 같이 간 언니들이 클럽 구경시켜주는 대신 술 마실 생각 주고도 하지 말라고 하셔서 술은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았어요. 나이에 맞지 않게 저런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사실 심영래 입장에서는 19살이라고는 하지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젊은 여자가 미성년자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20대 초중반의 여성 팬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오히려 여러 가지 심적인 괴로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팬들에게 웃는 낯으로 사진을 찍어준 것은 좋게 평가해야 할 것 같네요. 심영래에 대한 오해는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진실들을 언급하겠습니다. 심영래는 2008년 한나라당 워크숍에서 여성 당원들을 상대로 노골적인 음담패설과 성희롱 발언 등을 합니다. 10대가 부싯돌이래요. 앞만 붙여도 안 되는 거. 10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20대가 성냥불, 한번 확 붙었다 꺼지는 거. 30대가 휘발유, 그냥 폭발하고 엄청나게 화력 좋고. 40대가 장작불이래요. 화력 좋고 오래가고. 50대부터가 문제다. 50대가 담배불이야. 그 다음부터는 빨아야지부터. 60대가 화로불이다. 죽었나 보면 살아있고. 70대가 반딧불, 불인 것 같으면서도 불이 아닌 80대가 불조심 포스터다. 형체만 있어, 형체만. 이처럼 심영래는 공식 강연에서 성적 희롱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심영래의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그는 평소에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사칭했습니다. 고려대 출신 신지식인 1호라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평생교육원을 단기 수료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서울대에서는 강연을 한 번 한 것을 가지고 프로필에 서울대학교 겸임 교수라고 적어 넣습니다. 심영래가 때때로 강조했던 바보 캐릭터는 머리 좋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개그맨이지만 머리 좋은 심영래 등의 이미지가 완전한 허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영래에 대한 진실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특히 그는 번번이 거짓말을 하면서 대중들을 속입니다. 도덕성 역시 바닥이었죠. 돌이켜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 심영래에게 신지식인 1호라는 감투를 준 것이 큰 패착이 아닌가 합니다. 당시 정부 관료들이 조금만 검증을 했더라면 심영래의 도덕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을 테니까요. 후일 심영래는 자신의 감투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투자자를 모으고 정부로부터 세금을 지원받았죠. 사실 정부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보다 사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명예를 준 것이죠. 심영래처럼 도덕성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비전을 뻥튀기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했을 테니까요. 심영래는 그저 성차별 논란, 구타 의식 등을 가진 전근대적인 인물이고 학력 위조조차 서슴지 않는 인물이죠. 거기에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 과대망상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세간에 알려진 대로 회사 공금을 유용해서 노름으로 탕진하거나 또는 회사 돈을 몰래 빼돌려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인간 쓰레기는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심영래는 현재 여러 곳에서 투자를 받아 DOE 제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있었던 일들을 보면 심영래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심영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본인이 하지 않았는 잘못으로 사람을 매장하는 사회 분위기만은 절대 동조할 수가 없는데요. 언론 플레이를 절묘하게 한 영구아트 직원이 놀라울 뿐입니다. 심영래에 관련된 커다란 오해 4가지 중에서 3가지가 그의 입에서 나왔고 그것이 심영래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결정해버렸으니까요. 또한 영구아트 직원의 플레이에 노란한 언론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의 임무에는 틀림없이 사실 확인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직원의 인터뷰라고는 하지만 명예훼손에 가까운 내용을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그대로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은 직무태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심영래 본인 외에 그의 가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직원 인터뷰 이후에 남편이 갑자기 카지노 노름으로 회사 자금 유용한 사람, 불법 무기 개조한 총덕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혼을 하는데 위장 이혼의 가능성을 제기한 직원의 인터뷰는 심영래 아내 김주희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일이었죠. 결국 심영래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명예까지 주홍 글씨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네요. 우리 한국 사회의 언론 문제점이 잘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언제쯤 제대로 된 언론이 심영래를 재평가할지 궁금하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